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송문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문가 한 분을 초청을 하셔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그 이욱 총장님이신데요.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그 본인 소개를 잠깐 간략하게 하시죠. 네. 저는 지금 우리 송문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그 원안 추진을 하고 있는 제2경부 고속도로 원안 추진운동이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원안에서 좀 비껴진 감이 있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원안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200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용역을 하나 마지막 용역을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수도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문제인데 거기에서 명칭을 제2경부로 해서 그러니까 청주시그 청구 남이면에 경부 부산에서 올라오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거기 이제 가로지르는 동서고속도로가 세종시를 관통해서 공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결을 시키는 걸 서울 세종간이라고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BC 1.4 답한당 168.2 이렇게 해서 그 용역 발표를 내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KDI에서 그것은 이제 국토부가 직접 한 거고요. 그럼 2009년도에 KDI에서 그 검토 의견이 나온 게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제2경부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2경부는 뭐 한글 그대로 경부선에 연결하라 이거잖아요, 부산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KDI에서 그 노선을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죠, 2009년인데 그렇죠. 거기서 그걸 그대로 승계를 해서 이 부분을 성남에서부터 그 청원군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세종시를 관통해서 공주를 연결해서 의당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동서랑 이걸 해라. 그리고 2020년에 그 동서고속도로가 남이 분기해서 세종시 쪽 서해안, 이쪽 상주 쪽 영덕으로 동해안 이렇게 해서 거기를 분기점으로 확정해라. 이렇게 그 용역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그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변경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가, 국토부가 이렇게 허수아비인가 하는 황당한 정치적 이슈가 생깁니다. 2016년이죠. 세종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선거로 나오신 이해찬 의원께서, 후보께서 2006년부터 자기가 이 부분을 일일이 개입을 해서 뭐 딴 데로 가야 되는 걸 억지로 끌고 와서 이게 오늘 되게 됐다. 근데 그동안에 충청북도지사가 반대를 하도 해서 거절을 해서 이건 뜻을 못 이뤘는데 자기가 충청북도지사를 5번, 6번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알았다, 더 이상 반대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이게 세종시를 관통하게 됐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후보 시절에 동영상까지 찍었죠. 동영상까지. 그러기 전에는 이춘희 시장이 이 고속도로가 원래가 이 남이분기 이렇게 하는 원안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 도지사가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자기들이 국토부에 의뢰하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를 설득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 기자회견을 또 한 개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진술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하는 것처럼 이런 국가의 가장 5천만 국민의 수도 이전이잖아요. 그 5천만 국민의 발길이거든요. 찾아가기 쉬운 어떻게 보면 이 세종시를 엄청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거를 발목을 또 끊어서 저쪽으로 갖다 놓는 오지 말라라고 방해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놓고 그거를
자기들 공로인 것 마냥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세종 시민들은 5천만 국민이 편하게 오는 길이 끊어짐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또 더군다나 이해찬 그 의원께서 지금 당대표가 되셨습니다만 국무총리 시절에 이 맥켄니라는 이 회사에 돈을 주게 되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그거는 진짜 참 아이러니하고요. 네, 네. 그게 이제 묘해요. 네. 의혹이 상당히 증폭되는 부분인데 네. 그 누구도 여기에다 이해찬 의원하고 이게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입니다. 원래가 서울 세종 간이라는 건 아니죠. 네. 어디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리 가라는 네, 얘기거든요. 네, 이 그렇죠. 직선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서울 세종간을 떼버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해서 직선으로 천안에서부터 뭐 이렇게 틀어가지고 뭐 세종시를 반조각을 내면서 이렇게 좀 연결해서 소문리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왜 이래야 되나? 왜 천안문산에다 이걸 갖다 붙이라고 그럴까? 그러고서 천안문산 고속도로 재정 상태를 확인했어요. 네. 아니 이게 2002년에 개통을 해서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2015년, 16년까지밖에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적자가 난다고 국민의 혈세를 매년 한 400억, 500억, 뭐 747억까지 돈을 줘요. 네. 그럼 이 적자 나는 데다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지금 뭐 여기 이제 한 8조 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6조 7천억이었다. 7조 5천억이 했다. 또 8조 1천억. 네. 늘어나죠. 국회에서 통과도 안 시킨 예산이 지멋대로 네, 늘어나는 거 처음 늘어나고 있죠. 봤습니다. 그렇죠. 네. 야, 이 얼마나 실력 있는 정치인이 개입을 해서 이 짓을 하길래 예산이 뭐 그냥 막 뭐 늘어나듯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천안문산 고속도로에 그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막 뭐라 그래요? 물 샌다고 그러나? 네, 네. 밑빠진 독에 물붓이 막 들어가고 있죠. 그냥 막 들어가요. 네, 네. 그런데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적자가 나서 보전해주는 손실 보전이라는 거가 네. 적자가 나면은 주지만 네. 적자가 나면 안 줘야죠. 흑자가 나면.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자료를 여기저기 하다가 이 수익 계산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봤어요. 네.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국민들이 땅을 칠 일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네. 천안문산 고속도로를 일단 누가 만들었나 네.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GS건설이 명칭을 LG건설이라고 그렇죠. 썼습니다. 그렇죠. LG건설이 대한민국 유수의 금호건설, 하나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여러 회사들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공사를 따냈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다른 데서는 이름만 빌려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LG가 이제 이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그 LG가 했는데 LG가 돈이 없어서 사채를 끌어들이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네.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의혹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아, 이건 밝혀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 2002년도에 개통을 합니다. 네. LG가 이제 완성을 네. 했으니까 개통을 했죠. 그렇죠. 자기 돈으로 했으니까. 네. 그리고 2003년에 정부 보조금이 2002년, 2003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국무총리는 지들이 민자니까 지들이 알아서 수지 계산 따져서 나중에 돈 벌 생각하고 한 거니까 줄 필요가 없죠. 당연하죠. 근데 2004년에 국무총리가 바뀝니다. 네. 그 2004년에 갑자기 404억이라는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해찬 총리죠. 아니 그래서 네. 왜 이때부터 이걸 줬지? 근데 그때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주는데 금액이 막 늘어나면서 네. 줘요. 네. 그러더니 2016년은 이제 그때 총선이 있었던 해예요. 근데 갑자기 747억이라는 돈을 줘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매출을 얼마나 올리길래 하고 파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적자가 아니라 돈이 잘 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고채를 이제 끌어다 썼어요. 7,300억을. 네. 돈을 다 갚아버렸어요. 네. 7,300억을 이미 벌어서 갚은 거예요. 네. 7,300억을 갚았는데 왜 747억을 손실보전금이라는 걸 왜 줬을까요? 이상해서 보니까 후순위 차입금이라 해서 이제
제2금융에서 돈을 꼬우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해외금융이나 이런 데 가두는 걸 후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맥콜이라는 회사에서 3,030억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3,200억이라고 얘기 뭐 이런 게 어디 자료가 있더군요. 3,037억 5천이라는 돈을 이걸 고정부채로다 갖고 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갚지 않고 못 갚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계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트릭이 있어요. 국고채를 0.86%에 7,300억을 빌렸었어요. 네. 이건 고정금리를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 상환을 다 했어요. 네. 근데 제2금융 후순위는 금리가 더 비싼 건데 0.6%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아하. 2%나 싸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얼른 받아먹으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장난을 쳤는지 계약이 이상하게 되면서 뭐 한 2007년 말 정도에 6%로 들어왔는데 2008년 초에 80%로 바뀌어요. 2%가 더 올라가요, 갑자기. 네. 8%로 바뀌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네. 6%로 0.6%로 네. 준다는 게 이제 8%로 바뀌고, 그 다음에 2009년 초에서 2012년 말까지는 더블로 16%로 바뀌어요. 16%로. 예, 그때 뭐 우리나라에 뭐 있었나요? 2016년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위기 없었잖아요. 없었죠. 뭐 IMF 안 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8%가 16%로 바뀝니까? 그러고 나더니 2013년부터 천안론 상고속도로가 이제 이 기부채납 고속도로라 민자는 기부채납이죠. 20년이냐 그렇죠. 30년이냐. 네, 네. 근데 기간이 30년으로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개통했으니까 32년까지. 2032년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상환하는 마지막 이 반환하는 시점까지 이율을 20%로 확정을 해서 고정지급을 해놨어요. 하하. 자, 근데 중요한 건 네. 그러면 그때까지 수익이 별로 없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데 네. 얼마나 재밌느냐면 2002년에 877억 매출, 2009년쯤 가서 1477억으로 빡 뛰어요. 그러고 나서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전이죠. 15년 정도 가니까 영업이익이 204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비용을 운영 비용을 다 줄 거 다 주고 네. 순영업이익이 이제 그 이익 배당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배당하는 금액이 1,352억 4,800억이에요. 하하. 이게 가십니까?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허. 국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 자리에서 짚어보자, 우리 알아보자. 야, 이거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수사해보자. 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영업이익이 1,352억 4,800만 원이 이익배당으로 날아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네. 이익배당이 어디서 가져갔나 보니까 분명히 LG건설에서 이거를 개통을 했는데 자기들 돈으로. 네. 어느 순간에 전체 지분의 핵심 직원 60%를 맥커리가 갖고 있어요. 네. 최대 주주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사학연금에서 20.3%. 네. 그럼 17.3% 남잖아요. 그렇죠. 17.3% 남는 거는 네. 국민은행에서 갖고 있어요. LG건설은 지분이 넘는 거예요. 그럼 LG건설이 왜 이거를 컨소시엄으로 5개, 6개 회사를 해서 민자고속도로로 돈 좀 벌어보자고 달려들어서 이걸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명의가 2005년에 개통해놓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400억씩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00억 주고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LG는 돈방석에 안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수익도 자꾸 올라가고 그렇죠. 손실보전금도 나오고 이게 무슨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준 건지는 모르지만 민자라는 거는 내가 얼마를 들여서 그동안 영업을 해서 이 돈을 빼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좀 벌고 나서 이거 고속도로 넘겨줄게요. 이거거든요. 계약은. 그렇죠. 그 안에 니들이 공사에 투자된 금액을 우리가 손실보전으로 할당을 분할해서 너희들한테 원금을 돌려줄게. 이게 민자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근데 이 계약서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2,040억이라는 이익이 났는데 손실보전금을 747억을 줍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여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줄까요? 네.
2012년 되니까 이 7,300억 선순위 채권을 상환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고 후순위 채권을 맥쿼리로부터 3,030억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랬죠. 7,300억이 돈을 상환하기 시작해서 이 3,000억의 기준점에 딱 온 게 2012년입니다. 12년. 그래서 12년에 그럼 이자 금리가 어떻게 나갔나 봤어요. 선순위 이자는 연 285억 5,500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후순위는 돈이 더 작아요. 3,000억인데 571억 3,100만 원이 나갔어요. 아니 도대체 금리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런 금액이 나갈까요? 아니 30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30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어디 쓰여져서 손실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 혈세의 국고에서 야 맥쿼리 통장 열어 그래놓고 쏙 넣어준 거예요. 돈 빌려 쓴 이자 말고 그냥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네. 차익이 왜 국고채하고 후순위채하고 이자가 똑같은 3,000억에서 왜 이쪽에 300억이 더 많아야 되죠? 이 대한민국 국토부가 이 하부 기관이나 이런 국민의 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 옵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당장에 이거 법정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300억이 왜 꽁돈이 들어갔을까요? 이거 검찰 고발돼 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지금 조사 단계고 계속 이렇게 이슈를 지금 하고 있는 네, 단계입니다. 아까 그 2004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돈이 손실보증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2004년 그 전에는 손실보증금 없었어요. 준 적이 없어요. 민자기 때문에 이게 줄 수도 없는 사례는 없어서도 안 없었어요.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2004년 6월 30일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예, 그러더니 예, 6개월 총리께서, 있다가 6개월 있다 12월 말에 네. 갑자기 이제 야 니들 손해보지? 거죠. 하면서 404억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어떤 계약서 내용이었길래 야 2년간은 손해나도 안 주고 2004년부터 줄게 이런 계약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또 하나는 왜 LG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정부의 민자산업을 따내려고 애를 쓴 이 민자사업 고속도로라는 거 떼돈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LG가 뭐 말 바꾸면 이제 지금은 GS건설이 네. 황금밥상에 손실보전까지 몇백억씩 나오는 거를 한 번 받아먹고 2004년에 한 번 받아먹고 왜 넘겼을까? 2005년에 맥쿼리한테 모두 다가 상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매각이 아니라 상납이죠. 네. 그야말로 상납이죠. 상납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아하. 이 대한민국 검찰과 감사원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조사위를 국회에서 음. 이거 조사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당 국회의원들 요새 감정 좀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런 네. 거 좀 후비를 파봐야죠. 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 근데 왜 하필 네. 이런 시점에 국무총리로 오셨을까? 그런데 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왜 LG가 떼돈을 버는 밥상을 차려놓고 이거를 먹지도 못하고 맥쿼리에다가 그런데 돈이라고 들어온 거는 맥쿼리가 여기에다가 차용해서 들어온 돈은 3,000억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3,000억 갖고 747억 이자율이 거의 몇 달만 하면 먼저 뽑네요. 5달이면 먼저 뽑네요. 730억이. 이거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아닐까요? 권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네. 날강도들의 진짜 국민을 등쳐먹고 등골을 빼놓는 이거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밝히고 넘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밝히고 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인 거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까지 파고 들어가게 됐는가? 네. 라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국민의 예산 7조 5천억 들어가는 거예요. 구리에서 성남 1구간, 성남에서 안성까지는 이미 민자제한고속도로는 폐기돼서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TV에서 자랑스럽게 이해찬 의원께서 GS건설에서 민자하다가 제안했던 노선을 확정 노선으로 내가 17년까지 끌고 왔다고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GS건설과 민자고속도로 의혹을 갖고 있는 중인데 왜 또 GS건설이 왜 민자역이 또 이해찬 의원하고 연결이 됐나?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사업을 그러면 그 민자 제한 노선으로 하라고 2017년에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GS건설이 우리 이거 못해요 라고 손을 빼버렸어요. 네. 손을 뺐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뭔 일이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네. 2015년 11월 18일인가 19일인가 국토부의 김일평 도로국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수요가 부족해서 민자노선이 안 달라붙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수요가 부족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천안논산이 적자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네.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익 공유형이라는 BTO-A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손실보전을 왕창 해주는 이런 걸로 해서 공사를 해갖고 나중에 민자한테 넘기겠다. 그럼 그 민자가 GS건설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메커리로 또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뭐 언론의 뭐 특종이니 뭐 이런 거 떠나서 국민의 가장 민초들의 그 피땀 흘려서 농사져서 땀 흘려서 세금 내는 푼돈을 그만큼을 모아갖고 하늘에 톡 털어놔주는 이런 건 있어서는 이거 안 되죠. 네.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발견된 게 있으시다고요? 이거 참 파다 보면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게 잘 보시면 알지만 앞이 텅 폈잖아요. 여기 네, 그 손실 보전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제멋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을 모독하는 거고 당장 옷 벗고 나가야죠. 아니죠. 자기 스스로 수갑 채워달라고 그러고 교도소로 들어가야 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양심이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제2경부 핵심 자료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의혹이 나오니까 밝혀봐야죠. 뭐부터 잘못됐나? 지도가 모양새가 애초에 제2경부로 연결한다고라는 지도부터가 모양새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막 이렇게 나와서 이 까마귀 이제 세종으로 오다 이렇게 오다 말고 삐뚤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거지로 끌어온 거죠. 근데 원안이라는 거는 가운데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물류고속도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세종시에 중국에서 땅을 띄워줬어요. 부용면이라고. 그렇죠. 거기에 저희들이 한 이거 10년 걸려서 중국물류 터미널, 복합터미널을 유치를 해냈거든요. 그랬죠. 하자마자 그 다음에 땅을 내린 거예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국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했고 국제사회다 여기는 저탄소 녹색 성장도시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굴뚝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애초에 행정수도 안에 기초과학연구단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원자력 그 양성자반 그거 아시죠? 네, 그럼요. 지하 100m 밑에 가야 되는 거. 여기는 지진이 나도 안 되고 기차 같은 게 지나가서 쿵쾅쿵쾅 땅 울려도 안 됩니다. 파란합니다. 그럼 세종시가 날아가요. 그래서 철도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랬던 제가 개입했을 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뭐 버킹엄이니 뭐 뉴욕이니 뭐 이런 최고 유명한 하와이 같은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분교를 서울대 분교, 카이스트 분교 이런 거 여기다가 해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요람으로 만들겠다. 공무원들도 공부를 무지 많이 해서 똑똑한 공무원들이 나라를 운영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랬죠. 그때 이춘희 시장이 행복도시건설 청장이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수정안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니까 풀이 탁 죽어 있을 때 그때 이해찬 의원 세종시에 온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가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학생들, 고시하는 학생들하고 놀 때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걸 행정수도 원안 추진
제가 사무총장을 맡았었어요. 네. 충북 대표로 충남하고 충북하고 네, 같이. 네. 제가 충북 사무총장을 그때 맡았어요. 네. 이거를 살려내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원안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탄핵을 시킨다. 그 탄핵 반대 운동도 제가 나서서 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세종시에 이렇게 애착이 많이 갑니다. 네. 왜? 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여기 돼야 되는데 이 세종시가 이렇게 반드시 와야 되는 물류고속도로가 모가지가 비틀어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철도가 들어오면 안 되는 행정도시에 KTX 세종역을 집어넣는다고 그러지를 않나? 네. 고속도로를 그 국제사회에다 공모를 해서 설계한 고속도로를 도시를 반쪽으로 낸다고 고속도로를 끌어들이지를 않나? 암만 해도 이거 세종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정치다. 네. 라고 봤는데 모든 주범이 이해찬 의원이더라고요. 네. 자기가 다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나 찍어줘야 돼. 결국 당선되더라고요. 네. 세종시의 근간을 망가뜨리겠다는데 표를 찍어준 세종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자랑스러운 세종시로 남아야 세종시가 땅값도 많이 부동산도 상승하고 훌륭한 인재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최고의 교육기관들이 들어오고 이게 제가 꿈꿨던 세종시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세종시 근간을 다 망가뜨리고 환경 파괴하고 주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땅에다가 무슨 고속도로로다가 성벽을 쌓아갖고 이쪽 동네 동쪽 서쪽 갈라놓고 주민들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 구호 제1호가 뭐였죠? 사람이 먼저다. 그럼 세종 시민이 먼저거든요. 그렇죠.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거든요. 네, 그러면 네. 세종 시민이 편해야 되고 세종시가 발전해야 되는 고속도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편해야 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세종시 이렇게 불편한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속도로가 다 정체가 돼 있으니까 네. 세종시 주민들이 세종시로 이사온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는 뭐 동네 한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반쪽으로 갈라진다. 자 그러면 행복도시 건설청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해서 옛날 구도심의 그 주민들 연경 구도심 뭐 송문리부터 쭉 있죠.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고리로다가 절반을 딱 깔러서 고속도로로다 성벽을 쌓아놓으면 행복도시 건설청의 그 지적 수준 높으신 분들 고시 출신들만 모여서 살자는 얘기예요. 이쪽 농민들 쪽팔리니까 오지 말라 이거예요. 네. 이거는 연기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해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밖에 안 보이는 이런 몰상식한 정치를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 맡기면 큰일 납니다. 네. 당장에 조용히 물러나셔서 집에 가서 애 보시는 게 네. 손주랑 노는 게 좋은 거죠. 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가는 지역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어떤 분은 내 재산 다 날라가게 생겼다고 평생 버는 재산이 다 날라가게 생겼다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은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느냐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 앞에 휴게소가 들어왔답니다. 네. 근데 휴게소 주방에 그 쓰레기 뭐 뿌정물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자기들 집 문 앞으로 그게 들어온답니다. 이게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정치가 이제 벌어지느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찾아보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다가 2009년에 자기 임기 이후에 멋지게 하겠다라고 전국에 30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네. 충청권에 딱 둘, 넷, 5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광역교통망이 잘 되게끔 만들겠다. 그 다음에 대전하고 행정도시하고 오송을 연결한 신교통수단 만들어주겠다. 네.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네. 네. 그 다음에 물류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2경부를 통해서 신속한 물류를 스피드화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해안 쪽에도 물류고속도로를 하나를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천안 논성구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서해선 복선 전철을 만들어서 교통을 또 편하게 제공하겠다. 동서사축 고속도로를 뭘 해서 연결을 하겠다. 네. 이렇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충청권 몫을 넣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충북하고 연결되는 거는 제2경부 하나더라고. 결론은 이게 제2경부가 세종시 들어가는 동서고속도로 거기에 연결시켜주는 건데 네. 청주 시민, 충북도민이라고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기면 이거 탄소 배출 때문에 공기오염되는 거,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거 모르나요? 네. 그러나 원한 추진을 해야 국가 경제가 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바로 물류고속도로의 기능입니다. 네. 물류고속도로가 왜 필요했을까 했더니 기가 막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한 게 호남권 물류가 이렇게 해서 저기 남이분기로 해서 경부 들어가잖아요. 중부로 해서 이제 가죠. 영남 부산권 물류, 영남권 물류, 울산, 구미, 김천, 대구 뭐 여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물류가 전부 남이분기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우토반으로 만들어보자. 네. 야, 그러고 이 터치하고 하는 거 시간 전략하게 신속하게 소통하게끔 스마트 고속도로로 전자동화하자. 네. 이렇게 계획이 된 거예요. 네. 그 예산도 그렇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남북평화회담이 히트를 치면서 남북평화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 물류, 영남 물류가 뭉쳐갖고 중국권 물류랑 동해 동서고속도로에서 동해 서해 물류가 뭉쳐서 이게 아우토반이 해필이면 남이분기 세종시 입구에서 딱 끝납니까? 그게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우토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신속하게 물류가 수도권을 치고 나가서 파주, 개성까지 넘어가서 평양, 신의주까지 요거는 그냥 한반도니까 광역으로 봐주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초광역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 초광역권이 뭐지? 초는 국가를 초월한 건데 이미 북한으로도 초인데 중국 단동으로 넘어가서 유라시아 물류고속도로를 만들자 이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와,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 돼 라고 해서 제가 이 원안 추진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런 지도가 이렇게 멋지게 잘 만들어진 거 국토부가 발표를 해놓고도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 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네. 그 김일평 국장이라는 사람부터 교도소 제일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네. 국가 정책을 자기들 멋대로 특정 정치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2007년 12월에 만들었다라는 용역에 보니까 제2경부라고 분명히 써있죠. 네. BC가 1.4, 답한당 기준이 63.2입니다. 네.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이게 제2경부로 남이면으로 연계하는 게 아니라 세종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간을 개입을 하는 바람에 끊어서 이걸 해놨어요. 네. 그랬더니 안성에서 천안까지 오는데 BC가 0.4밖에 안 나와요. 해서는 안 되네요. 예, 안 되는 거죠. 이거.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하지 말라죠. 답한당 기준이 전체 됐을 때 이 BC는 0.85가 나왔어요. 네. 답한당 기준도 44.5, 50%를 못 넘어가요. 네. 하지 말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거를 가지고 제2경부를 받아들여서 노무현 정부가 한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우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하기 전에 우선 교통을 원활하게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천안 구간이 정체가 심해서 막 매연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답니다.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소통을 좀 시켜줘라 그래서 천안에서부터 남이 세종시까지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니까 남이분기까지 고속도로를 확장을 해줘라 라고 해서 모든 조사가 타당성 조사 완료 다 끝났습니다. 네. 남이에서 비료까지도. 그럼 여기서 전부 보면 남이가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도 호법 음성에서 남이분기까지 연결해서 세종시로 연결해라. 왜냐하면 거기가 동세종이니까. 네. 근데 이해찬, 이춘희 이 두 정치인께서는
동세종은 세종이 아니고 서세종만 세종인가 봅니다. 네, 네. 그것도 적절한 천안동산이 옆에 네. 붙어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애착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니다. 이게 이런 정치를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욕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네.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찾아졌고 자료가. 네. 그 다음에 2009년에 그러면 해놓은 거를 찾아보니까 확실한 답이 나와요. 2009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고잖아요. 네. 경부고속도로 성남, 구리 밑에 성남에서부터 남이분기까지 직선으로 가서 네. 거기 청원 동서고속도로 청원 공주 거기를 통해서 세종시 관통해서 공주로 연결해서 의당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미래의 교통량 모든 대한민국 도로 중에서 가장 미래에 높았습니다. 가장 높네요. 네. 6만 9천 대 다니던 게 10만 2천 대가 다닙니다. 네, 네. 이렇게 경제성이 굉장히 높은 이렇게 하라고 해놓은 거를 이걸 못하게 이렇게 해서 절로 끊어다가 이상하게 손해보는 데다 갖다 붙인 이유. 네. 그게 도대체 천안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길래 천안고속도로하고 이걸 하면서 서세종으로 고속도로를 연결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좀 캐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정부가 추진한 게 국토부가 이렇습니다. 서울서 세종을 이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연결할지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이게 민자로다가 2006년 6월 21일 날 확정 발표됐던 거가 공주청원에 끊어져서 사라진 고속도로 복원이었습니다. 네, 네. 공주청원 고속도로를 민자고속도로에서 국가재정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 중에서 1순위로 해라. 1순위로. 네. 왜 1순위로 하라고 했을까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왜? 5천만 국민이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세종시를 빨리 가게 해야 되고 네. 서울에서 직선으로 빨리 해서 세종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서 이상한 데로 동네로 가져가서 거리도 늘려가지고 이상한 데 갖다 붙여놓고 네. 그 행정수도가 아니라 저 공주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네. 그 바람에 송문리를 관통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이분기로 하면 바로 세종시 청사로 똑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느냐 라는 부분들을 이제 갖고서 하다 보니까 뭐 용역이 뭐 이상하게 조작이 된 저희들이 제시한 거가 이제 이 초록색 아니었는데 네. 세종시 남이분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용역에서 옥산 오창선에 연결이 불가능하다. 옥산에서 오창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동서층이. 네, 네. 근데 거기를 건너면서 거기 IC가 생겨요. 네. 그걸 관통해야 되니까. 근데 연결이 불가능하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종시의 노선이 인접하지 않아서 세종시 접근성이 크게 약화된다. 이 세종시 남이분기 관통해서 바로 코앞에 들어가는데 인접하지 않다고 용역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대한민국 용역기관이 돈만 주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신뢰하지 못할 이제 이런 건데 그 마지막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네. 상실된다. 가장 좋은 건데 상실된다. 이런 엉터리 용역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에서 한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대학에서 교통학회에서 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아니 교수들도 양심을 파나요? 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옛날부터 학자는 목에 선비와 학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은 하겠소가 정답인데 그러면 요새 사회는 돈만 주면 거꾸로 물구나무 두수나 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 세종 간에 분명히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목이. 네. 그런데 2015년 11월에 갑자기 명칭을 서울 세종고속도로로 확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확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이 확정이 왜 받아졌나 하고 또 뒤로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이상한 의혹이 있다는 GS건설 네. 그게 여기에 또 등장을 해요. 여기가 이상하게 무슨 충청권 상생 번영, 공동 번영 상생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연습회의를 하는 축제판이에요. 그런데 주최 장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최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에 여기들 모여서 뭐 한 걸까? 신기하다 하고서 이 장소가 어딘가를 캐봤더니 네. 이해찬 씨 사저가 있는 그 전동면 미국리? 네.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베아트리 파크예요. 네. 그 베아트리 파크? 이거 누구 소유야? 인터넷에 검색해서 뒤져봤더니 GS그룹하고 관계가 있는 그 계열이에요. 네. 여기에 그럼 GS가 또 개입이 됐어? 거기서 왜 밀실을 빌려줬을까? 네. 그리고 주체에 이것도 없는 사진을 왜 찍었을까? 이 사진과 이 엉터리로 인쇄된 서명이 결국은 아까 11월 8일 그 발표했던 그런 명칭 변경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네. 기자회견, 네. 뭐 BTOA를 해갖고 네. 뭐 네. 민간한테 나중에 넘기겠다 이런 거가 그 안에서 작당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국민을 위한 발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 발을 끊어놓으면 안 되죠. 국민의 발을 끊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세종시에 이사 오신 외부에서 이사 와서 인구가 7만 5천에서 25만 됐잖아요. 지금 30만이 넘었죠. 지금 벌써 30만. 네. 와. 네. 그러면 앞으로 금방 50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세종시는 원래가 인구 50만으로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눈덩이 돌듯이 불어나는데 그러면 30만 넘었으면 7만 5천 뺀 22만 5천 외부인들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토착민 7만 5천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보니까 22만 5천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나? 5천만 국민의 발목을 막 이렇게 망가뜨려 가면서 왜 이 짓을 하나? 천안의 북면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천연 생태습지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걸 한가운데를 그냥 뻥치고 나오면서 완전히 엉망을 만든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거기를 좀 들렸다 왔는데 뭐라느냐 하면 왜 우리 땅을 한가운데를 두동강이를 내서 동서로 이산가족을 만드느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언제 부탁한 적이 있느냐? 네. 왜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내라. 그러면서 왜 안성에서 똑바로 가서 남이면 가면 될 일을 세종시도 빨리 가는데 왜 이렇게 삥 돌아서 꺾어가지고 일부러 북면을 지나갔느냐? 네. 뭐 아우성이고 동네 주민들이 통곡을 합니다. 뭐 진짜 완전히 악에 바친 이런 대화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슨 세종시에 관련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세종시 원안 추진하는데 제 사비로 사재를 많이 털어놓은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세종시 수정안 나왔을 때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싸워가면서까지 정은찬 총리하고 3번을 독대해서 싸워가면서까지 이걸 원안 추진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네.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얼마든지 잘 되게 관리 잘하라고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고 네. 저희들도 몰랐고 네.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설명회라는 걸 여러 차례 갖추고 의견 청취 같은 거를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닌데 이미 확정 발표를 다 해놓고 나서 설명회 한다고 왔어요. 네.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오늘 그 총장님께서 우리 세종 시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 반드시 검찰 조사를부터 또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